대부분의 넷플릭스 콘텐츠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시청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이례적으로 K-팝 데몬 헌터스는 매주 자체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 8월 27일 역대 넷플릭스 영화 중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에 등극했으며 미국 현지 기준 8월 25일 헌트릭스의 골든이 빌보드 핫백에서 다시 한번 1위를 달아냈죠. 이로써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스파이더버스 시리즈와 최근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통해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업계의 대세 제작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원조 애니메이션계의 왕자를 차지해왔던 픽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 엘리오는 북미에서 2,100만 달러로 역대 픽사 애니메이션 중 최악의 오프닝 성적을 기록하며 그 침체가 더욱 뚜렷해졌는데요. 이는 이전에 최저 오프닝 기록을 세웠던 엘리멘탈의 2,960만 달러보다도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이며 심지어 픽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북미 오프닝 성적인 2,910만 달러조차 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소니의 최근 애니메이션들은 어떤 방식으로 픽사와 같은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이루어왔을까요? 납작한 세상.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스파이더버스 시리즈를 통해서 톡톡 튀는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며 사실상 3D 애니메이션 업계 전반에 혁신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의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가 주도하던 주류 3D 애니메이션들은 전반적으로 사실적이고 매끄러운 3D 렌더링을 지향했습니다. 캐릭터들의 디자인은 특유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유지하지만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 텍스처, 조명 효과 등을 최대한 실제처럼 구현해 마치 실사를 보는 듯한 현실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화면 속 장면들은 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정말 저런 세계가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부드럽고 사실적인 비주얼을 제공합니다. 최초의 극장용 장편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픽사였던 만큼 소위 픽사 스타일은 당시 3D 애니메이션 업계의 지배적인 트렌드로서 존재했는데요. 특히 수천만 달러 규모의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장편 3D 애니메이션들은 흥행 실패 시 금전적인 타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작사들은 굳이 과감하고 실험적인 연출을 시도하기보다는 대중적이고 안전한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작품이 바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였죠. You're like me. That's impossible. 2018년에 개봉한 이 작품은 기존에 있던 장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틀을 깨부숴버린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비주얼적인 측면에서의 과감한 시도들이 두드러졌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애니메이팅 원 투스입니다. 보통 영화는 1초에 24장의 그림이 재생되는 24fps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한 프레임당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방식을 언원스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3D 애니메이션들은 이 언원스로 제작됩니다. 그러나 스파이더버스 시리즈와 캐데언에서는 전반적인 캐릭터의 움직임을 두 프레임당 한 개의 그림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언투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언투스로만 제작된 것은 아닌데요. 역동적인 장면이나 특정 캐릭터, 배경에는 언원스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였고 각 캐릭터의 성격과 존재감을 시각적으로 구분해주는 효과를 연출해냈습니다. 즉, 한 가지 틀에 갇히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프레임 속도를 혼용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이러한 언원스와 언투스의 혼용이 아예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를 캐릭터의 성격과 성장 서사를 드러내는 연출적 장치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독창적인 스타일로서의 가치를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언원스 사용만이 독점적이던 당시 3D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리스크를 무릅쓰고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스타일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며 캐릭터와 영상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이 두 소니 애니메이션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2D 애니메이션과 3D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두 작품에서 2D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드러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스미어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스미어 프레임이란 캐릭터나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그 속도를 강조하기 위해 그림을 늘리거나 여러 개가 겹쳐 보이도록 그려 넣어 움직임이 부드럽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전통적인 2D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보통 기존의 3D 애니메이션은 스미어 프레임 대신에 모션 블러 효과를 사용하여 속도감을 표현하는데요. 모션 블러란 움직이는 물체가 카메라에 포착될 때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 이동하면서 생기는 흐려짐 효과를 말합니다. 3D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현상을 재현해 현실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하죠. 하지만 소니는 2D의 스미어 프레임을 3D 애니메이션 속에 접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했죠. 특히 스파이더버스 시리즈는 이러한 2D 애니메이션 기법들과 더불어 만화책 특유의 질감과 색채를 영상으로 구현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만화책 속에 들어온 듯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픽사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감동적인 스토리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토리를 핵심에 두고 문화적 코드는 배경 정도로만 깔려있어 남녀노소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죠. 반면 소니의 최근 애니메이션들은 특정 문화와 장르를 작품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코믹북, K-팝, 한국 등 특정 문화의 개성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와 같은 세밀한 묘사는 본 문화권 관객에게는 친숙함과 고증에 대한 감탄을, 다른 문화권 관객들에게는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 더 깊은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대담하고 실험적인 시도들은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색깔을 보여주었고 놀라운 성공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소니는 현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세 제작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이후 공개된 많은 장편 3D 애니메이션들에서 소니와 유사한 스타일을 차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애니메이션 업계에 끼친 파급력과 현재 애니계의 트렌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담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렸던 회사는 바로 픽사였습니다. 룩소 주니어를 통해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세계 최초로 완전히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제작된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통해 애니메이션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몬스터 주식회사에서는 수백만 개의 털을 사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니모를 찾아서를 통해서 물과 빛이 완벽하게 상호작용하는 수중 세계를 선보이는 등 끊임없이 3D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들 외에도 픽사는 늘 마법 같은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동을 선사했죠. So long, partner. 비록 지금은 픽사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 그 너머를 상상하게 했던 그 마법을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K-팝 데모너터스 2가 나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존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